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들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손님을 맞이할 때 따뜻하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에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된다면 집안의 여성들이 직접 차를 대접하고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대 문화는 이곳 여성들의 세심하고 친절한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공식 명칭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며 중앙아시아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약 45만 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과 산악 지형이 많아 모든 지역이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600만 명이 이 넓은 땅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수도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로 여행객들이 처음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련 시대에는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당시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다음으로 소련 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현재도 약 3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특히 금 생산량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며 금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비롯한 다양한 지하 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량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면화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이외에도 천연가스, 석유, 석탄과 같은 자원도 풍부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지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치 덕분에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많은 정복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칭기즈 칸도 이곳을 거쳐갔으며 특히 몽골군의 침략으로 인해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 티무르, 타무르란 대제의 지배에 들어서면서 예술과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으며 그는 학자와 철학자들을 사마르칸트로 불러들여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중요한 이슬람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타슈켄트를 거닐다 보면 도로 위 차량의 90% 이상이 쉐보레 자동차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수입 관세 때문인데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GM가 우즈베키스탄에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쉐보레 차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지 생산 차량의 가격이 수입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국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 타슈켄트 외에도 부하라, 사마르칸트와 같은 유명한 도시들이 있으며 이곳들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동쪽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서쪽과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려는 경우 대부분의 국적자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장기 체류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주 허가 및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언어인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므로 현지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을 신봉하는 나라로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의복이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는 아랍권보다는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와 더욱 가까운 면모를 보입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어 위험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 달러를 벌 수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상당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돈이 힘을 발휘하며 다양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장과 빵입니다. 곳곳에 빵을 만드는 제과점이 있으며 사람들은 빵을 정성스럽게 구워냅니다. 이곳에서는 독특한 맛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빵을 접할 수 있으며 한 개당 약 1달러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유럽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게 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음식 문화는 고기 중심이며 육류 또한 매우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질 좋은 케밥을 단돈 3달러에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먼저 시식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객을 환영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원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입니다. 시장 규모와 가게 배치를 보면 몽골의 시장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시장을 거닐다 보면 상인들의 눈빛이 빛나고 누구나 친근한 미소를 건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하라나 사마르칸트 같은 지역에서는 택시 요금을 3배 이상 부르는 경우도 있고 무료 입장 가능한 박물관 입구에서 직원 행세를 하며 입장료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행할 때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문화를 잘 아는 가이드를 미리 섭외하여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현지인이 동행하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현지인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 자신들의 나라를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끼며 특히 시골 지역을 방문하면 현지 가정에서 직접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는 밥과 함께 제공되는 육류 요리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차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홍차뿐만 아니라 녹차도 자주 마십니다. 또한 채, 레몬이나 다양한 향신료를 곁들이는 것을 즐깁니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말고기와 큐민, 커민이 널리 사용되며 현지 음식의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다면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지며 현지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수도 타슈켄트에서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현지인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는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름철, 특히 7월 중순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슈켄트, 부하라, 사마르칸트와 같은 도시는 여름철에 무더위가 극심하며 기온이 50도 이상으로 치솟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한다면 8월에서 11월 사이가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다양한 견과류와 신선한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독서를 즐기거나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영향을 받아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방문하는 곳에서 보드카나 위스키 같은 주류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 나이트클럽에서 더욱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나이트클럽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여가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편 타슈켄트는 1966년 리히터 규모 8의 강진을 겪은 도시로 당시의 충격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3만 6천 차의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한순간에 집을 잃었습니다. 본진뿐만 아니라 뒤따른 여진도 규모 7에 달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당시 타슈켄트 주민들은 마치 미쳐 날뛰는 낙타의 등에 올라탄 듯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 소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도시가 재건되었으며 오늘날 타슈켄트의 대부분의 건물은 그 시기에 새롭게 지어진 것들입니다. 현재 타슈켄트의 주택들은 대체로 4층에서 5층 높이의 건물로 초고층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대부분 1966년 지진 이후 새롭게 건설된 것으로 내부는 비교적 소박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7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에 거실과 침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유럽 상황의 변화로 인해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우아한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을 즐기며 특히 축제나 특별한 행사에서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실크 드레스나 색감이 돋보이는 전통 복장을 자주 입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장신구는 중앙아시아의 깊은 문화적 유산을 반영하며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세련된 옷을 입고 직장으로 향하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대학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춤과 예술적 감각입니다. 이곳에서 전통 춤을 추는 여성들을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우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끝과 발놀림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전통 의상의 화려한 색감과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성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남성들은 여성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문을 열어주는 등 배려 깊은 태도를 보입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즈베키스탄만의 독특한 여성상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 뵙길 바라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